자, 근데 이제 우리가 작업한 코드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하게 되는 경우에, 로그인을 하게 되면, 유저, 멤버, 로그인, 유저 1, 그 다음에 1, 2, 3, 4 하면 로그인 되죠. 그죠? 근데,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또 로그인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로그인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뭘 사용할 거냐면,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나중에 유튜브에서 영상을 좀 더 찾아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드릴 거거든요. 쿠키라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세션이라는 개념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쿠키와 세션은, 기본 이제 뭐랄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개발을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 중에서 이제 세션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세션은. 일단 세션은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키, 그 다음에 값.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키 밸류가 한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키 밸류가 한 쌍을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이제 얘는 이제 웹사이트 간의 이제 상호작용을 담당하는 녀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개발을 한다 했을 때 클라이언트라는 게 존재하고 여기서 말하는 클라이언트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웹브라우저를 말하는 거예요. 브라우저를 말한다.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가 소통할 수 있는 대상인데, 그 소통의 대상이 바로 뭐냐면 서버입니다. 서버. 나중 가서는 여러분들이 자바를 계속 하시는 분들이라면 결국에는 이제 백엔드 개발 쪽으로 공부를 하려면 뭘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 이 스프링부트라는 걸 공부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스프링부트 자바로 이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스프링부트가 필수입니다. 물론 이제 뭐 노드.js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백엔드를 구축할 수도 있지만, 자바를 이용한다고 하면 이 스프링부트가 필수인데, 뭐 이걸 얘기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러면 이제 클라이언트가 뭐 예를 들어서 나 로그인 할래요 라고 했어요. 로그인을 한다. 그럼 로그인을 하려고 해요. 그럼 로그인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서버로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서버에서 뭘 하냐면 서버 내부에 세션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세션. 얘가 바로 뭐다? 세션이에요. 세션. 그러면 이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방문했을 때, 나 이거 로그인 할래요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회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오죠. 그러면 그 정보를 어디다가 넣어놓냐면 바로 이 세션에다가 정보를 기록을 해놓는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세션에다가 정보를 기록을 해놓게 되면 어떤 일이 가능해지냐면, 클라이언트가 로그인을 했는지 로그인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클라이언트가 또 로그인 하려 한다. 물론 로그인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고객이 임의적으로 우리는 로그인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이제 로그인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해커가 임의적으로 여기다가 로그인이라는 명령어를 치고, 그러니까 로그인에 관련된 URL을 치고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세션에 이미 로그인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페이지의 접근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션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면 세션에 로그인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뭐다? 이 사람이 다시 로그인을 하려고 하는 거를 막을 수가 있어요. 언제까지? 로그아웃을 하기 전까지. 자, 그래서 이 세션 같은 경우는 세션에서 상태 유지를 합니다. 로그인에 대한 상태 유지. 그래서 사용자의 상태 정보를 유지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션이 이것만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만 하는 건 아니고 또 어떤 역할을 한다면 로그인 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로그인 후 그 다음에 사용자를 식별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로그인 한 다음에 사용자를 식별하고 나서 또 로그인을 하려고 하면 그 사용자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션에 이미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로그인을 다시 못하게끔 그런 식으로 만든다. 그 다음에 이제 세션을 통해서 이제 보안도 이제 처리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하고, 웹사이트, 그러니까 서버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세션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세션을 만료를 시킬 수도 있거든요, 서버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했어요. 그죠? 웹브라우저에서 로그인을 했으면, 그게 이제 세션 정보가, 로그인 정보가 세션에 저장됩니다. 근데 세션에 그냥 저장되는 게 아니라 암호화돼가지고 저장이 돼요. 이 로그인에 대한 정보가. 그러니까 암호화인 상태로 저장이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세션에 저장을 하고 나서 내가 브라우저를 껐어요. 브라우저를 근데 내가 실수로 브라우저를 껐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작업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X를 잘못 눌러가지고 브라우저가 꺼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브라우저를 끈다 해가지고 로그인의 정보가 날아가나요? 아니죠. 바로 키면 로그인 정보가 그대로 유지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집에서 내가 이제 웹사이트 넷플릭스라든지 뭐 티빙이라든지 그런 거 보면 기본적으로 로그인 정보가 로그아웃이 돼 있어요? 로그인이 되어 있어요? 로그인이 되어 있죠. 그죠? 그거는 그 서버에서 여러분들이 로그인에 대한 정보를 사용자가 내가 별도로 세션을 만료하기 전까지, 즉 로그아웃 하기 전까지는 로그아웃이 되게끔 그렇게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설계를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웹브라우저 같은 경우도 네이버 같은 경우도 네이버 로그인 했는데 내가 로그인한 상태에서 바로 로그아웃 하지 않고 브라우저만 껐어요. 그리고 내가 1분 뒤에 바로 네이버 사이트를 키죠? 그럼 로그인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왜? 세션에서 아직 여러분에 대한 로그인에 대한 정보를 만료를 안 시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그아웃을 이제 생활화해야 된다는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웹브라우저를 끄면 서버에서 즉시 세션을 만료하는 그런 웹사이트들도 존재를 해요. 근데 보통은 여러분들이 별도로 로그아웃 하기 전까지는 그대로 기록을 해놓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로그아웃을 이제 생활화 시켜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도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뭐다? 세션에다가 로그인에 대한 정보를 담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지금 우리는 자바를 이용해가지고 구현하기 때문에 세션이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션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들어서 그 세션을 사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을 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션을 도입하면 뭘 할 수 있다? 중복된 로그인, 즉 중복 로그인을 방지할 수 있다. 로그인만 방지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션이라는 거 지금 쿠키 말고 세션을 도입할 거예요. 네. 됐습니다.